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내용이 주로 무의식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이해하는 그 기본 지식으로서 무의식을 알려면 먼저 의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하고 무의식 기본 요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 그 책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레인 사이언스가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브레인을 얼추 다 알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브레인 쪽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나 관심 좀 안목 있는 사람들은 그 질문이 좀 간단찮은 질문이에요. 브레인을 한 20%밖에 모른다 해도 되고 80% 정도 알았다 해도 되고 이렇게 양상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브레인은 대략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신경세포 1000억 개, 그 하나하나를 아는 거하고 브레인의 우리 정신작용은 신경세포가 연결해서 회로를 만들었을 때 기억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산에 있는 큰 숲이 있다면 숲은 개별 나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개별 나무는 수천 개 되는 잎사귀로 되어 있죠. 이 세 단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숲은 우리 브레인 전체 1000억 개의 나무로 되어 있는 브레인 전체라 보면 구성요소인 나무 하나를 알아야 되고 그 나무를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고 그 한 나무에 있는 잎사귀 수천 개 되는 잎사귀를 뭐라 그러냐면 시냅스라 불러요. 엄밀히 말해서 잎사귀와 잎사귀가 만나는 그 접점을 시냅스라 불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숲이 있고 두 번째는 나무가 있고 세 번째는 이파리가 있다. 이 세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연구하는 분야가 다 달라요. 연구자들이 그룹핑이 됐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엄밀하게 연구는 어디서 진행되느냐 하면 잎의 레벨, 시냅스 레벨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럼 시냅스는 A라는 신경세포하고 B라는 신경세포가 만나는 이 접점이거든요.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 아니고 연결이면 접촉이죠. 접촉이 아닙니다. 접속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갭이 얼마냐 하면 원자가 수천 개 정도 들어갈 20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전자현미가 안 보이고 저도 박사과정 때 그 전자현미를 사용해 봤는데 TEM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건 원자를 볼 수 있는 시냅스를 연구하려면 원자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고해상도의 TEM이라는 특수 전자현미으로 보면 잎과 잎 사이, 소위 말해서 시냅스와 시냅스 일어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자, 이쪽 팔을 1000억 개의 신경세포 중에 하나라 보고 이쪽 팔을 또 1000억 개 신경세포 중에 하나. 자, A라는 신경세포, B라는 신경세포가 딱 만나는 요 접점. 요게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요게 한 신경세포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한 10,000개 정도가 있어요. 요 만나는 요 접점에서 크기가 얼마냐 하면 대략 머리카락 100분의 1 정도. 1마이크로메터. 1마이크로메터 요렇게 두 개가 요렇게 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게 벌벌 떨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 갭을 시냅스라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주 키스하듯이 이렇게 마주보고 벌벌 떨고 있느냐? 여기서 방출을 해요. 케미칼을. 그 케미칼이 뭐냐 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프린, 아세틸콜린 들어보셨죠? 도파민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한쪽에서 방출을 하면 다른 쪽에서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쪽은 요쪽 요 1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요 끝에 요 막에 결국은 이 세포의 끝단에 있는 한 막이잖아요. 그거에. 자, 그게 어디 있는가? 자,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걸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자, 이게 브레인이잖아요. 그럼 브레인을 보면 요거 하나의 신경세포죠. 첫 번째 브레인은 세 레벨로 되어 있다는 거. 전체 1000억 개의 뉴런으로 된 이거. 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류가 2025년에 80% 정도 아는 건 어디냐면 요 마지막 끝단, 요 시냅스를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시냅스에 보시면 요 빨갛게 된 요쪽은 뭐냐면 여기도 1000개가 넘는 단백질이 박혀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잘 보세요. 요 반도 쪽에는 요렇게 하얀 요 점이 보이죠? 요 하얀 점이 뭐냐 하면 요게 주머니입니다. 요 주머니 속에 아세틸콜린 분자가
수천 개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도파민 분자가 수천 개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갭 사이로 밀가루처럼 분비를 합니다. 그럼 이쪽에 지금 빨간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은 단백질들이 촘촘하게 요 1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요 매트에 단백질이 1000개 이상 박혀 있습니다. 그 단백질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2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2가지 단백질이 결국은 우리 기억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단백질 2가지가 뭐냐면 암파라는 단백질하고 N메틸 디아스파라테이트라는 단백질입니다. 암파라는 단백질이 많이 삽입될 때 우리는 그걸 기억했다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단백질들이 평균 수명이 만들어졌다 분해되는데 수명이 한 15분밖에 안 됩니다. 얼추 한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이름이 박문호라는 사람인데 저 이름은 60년 그러니까 67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60년 지난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은 요 시냅시스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요 암파란 단백질하고 관계 있는데 그 암파란 단백질 평균 수명이 10분밖에 안 되면 60년 동안 어떻게 유지해 왔느냐 이거요. 오마이 사이언스. 기억은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만드는 실체가 10분 만에 분해됐다 결합되는데 10분 만에 사라지는 걸 기억의 본질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등학교 배웠던 걸 수학 공식이나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뭐냐? 불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현상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문제가 우리 브레인을 얼마나 알았냐 물었을 때 시냅스 레벨의 단백질 작용 정도는 상당히 많이 알아요. 자, 요약하면 지금 브레인 사이언스는 3단계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시냅스 단계, 두 번째 신경 누론, 신경세포 하나 단계,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1000억 개 모인 이 브레인 전체. 그러면 시냅스 단계를 만약에 럽하게 한 70% 알았다면 신경세포 한 개가 다른 거하고 작동하는 요 과정은 뭐 럽하게 뭐 겠습니다. 한 50% 정도 안다면 브레인 전체의 상호작용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브레인을 80% 알았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브레인을 20%밖에 모른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어느 레벨을 묻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시냅스 레벨은 왜 그렇게 그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이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학생들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치면은 굉장히 인류의 그 마지막 해결될 그런 문제잖아요. 치면은 뭡니까? 기억을 못하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기억이라는 거. 그러면 기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브레인의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의식이 기억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무의식이 기억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의식은 기억을 참조할 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만듭니다. 9.11 테러 같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 인터뷰를 해보면 9.11 테러가 몇 시쯤에 일어났을까요? 물으면 한참 사람 유추를 해봐요. 유추를 해갖고 이렇게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즉각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11 테러 일어나는 그 순간에 당신이 어디에 있었고 당신은 무엇을 했냐 물으면 즉시 대답해요. 유추할 필요 즉시 대답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몇 시에 일어났냐 물으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차이가 뭐냐면 즉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무의식이 작동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작동하는데 무의식은 이 사건이 난 시간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의식이 관심 있는 것은 그때 내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무의식이 체크를 해버립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게 언제 일어났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놀랍죠? 다시 말하면 무의식이 언제 작동하느냐 하면 무의식이 작동할 때는 무의식은 속도가 빠르고 기억에서 기억을 불러오잖아요. 무의식이 굉장히 빨리 기억으로 편집을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편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또 다른 예를 들어줄까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코너에서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무의식이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저 코너에서 아주 나지막하게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금방 알아봐요. 그 왜 금방 알아보느냐 하면 그때 다른 잡음하고 많이 들어오지만은 바로 무의식이 처리하는데 항상 내 중심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내 이름이 딱 나오면 금방 내가 탁 캐치를 해요. 예. 9.11 테러 했을 때 기억을 불러보면 그게 언제 일어났는가는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당신, 내. 그래서 무의식이
기억을 불러와서 스토리를 만들 때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스토리를 자기가 항상 주인공으로 두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요 신경세포에 보면 요 오돌토돌한 거 보이죠? 요게 스파인입니다. 시냅스를 만드는 스파인인데 요게 몇 개냐 하면 요 세포 하나에 얼추가 10,000개처럼 요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확대해 보면 요 보이죠? 요게 스파인입니다. 자, 요게 얼마냐면 5마이크로잖아요. 요 바가. 그러니까 요게 1마이크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돌기 하나 나왔죠? 그럼 요 다른 신경세포가 가지가 이렇게 났다면 요 다른 신경세포에도 돌기가 나오면 요 돌기, 요 스파인하고 요 스파인 사이에 요 갭을 시냅스라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죠. 요 그림에 요 갭이 시냅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 돌기가 바로 스파인. 그래서 요 신경세포 하나당 몇 개 있느냐 하면 한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요 돌기 안에는 돌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는데 요거 만나진 않고 아주 좁다란 갭이 있는 거죠. 요 갭을 부른 이름을 시냅스라 불러요. 그러면 요 갭을 두고 요 반대쪽에 있는 단백질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요것도 단백질이 있는데 요거는 단백질 플러스 뭐가 있느냐 하면 밀가루 봉지 같은 것이 들어 있어요. 요 밀가루 봉지 같은데 들어 있는 게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정지하게 된다. 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입니다. 두 번째로, 자, 요 그림은 아주 상징적인 그림인데 우리가 침판지에서부터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시냅스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나온 돌기인데 요게 몇 개냐 하면 요게 스파인들이잖아요. 요게 10,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잘 보면 요걸 확대해 보면 요게 요 속에 빈 축지도 막 있어요. 통통한 것도 있고 요게 막 2개로 갈라지기도 해요. 심지어 30분 만에 2개로 갈라지기도 해요. 그럼 이제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문화를 만들고 기억을 하고 우주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스파인, 그리고 스파인과 스파인의 인터액션인 시냅스, 이걸로 통해서 우리의 과거 경험을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종합해 보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요 스파인들이 보이죠? 굿. 요 스파인 하나가 요겁니다. 그럼 요 마주보는 쪽에 있을 때 요 이제 크게 확대하면 보이죠? 요 가루를 뿌리죠? 가루가 나오죠? 그럼 요쪽에서 단백질이 있죠? 요 이온 채널입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암파라는 채널하고 N-메틸 디아스파트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이쪽에서 엄청나게 복합적인 다단계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쪽 안에서. 제가 어떤 데 강의하면 이쪽 안에 있는 단백질이 거의 등장하는 게 한 3, 40가지 단백질의 인터액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 강의하는데도 4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요 안에 단백질이 몇 종류가 있나 하면요. 1,400종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액션이 끝나면 이게 핵 속으로 영향을 끼쳐갖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갖고 요 다시 삽입하는 과정. 자, 그겁니다. 자, 요걸 보면, 자, 요게 신경세포죠. 누구나 봐도 감을 잡았죠. 여기 인삼처럼 보이죠. 삼삼뿌리처럼 보이죠. 요게 신경세포입니다. 요 세포체가 있고, 요 가지가 났잖아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돌기들은 요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럼 요거 있는 돌기 하나를 확대해 보이면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기가 나왔죠? 요거 지금 키스하다시피 보이죠? 요게 바로 시냅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요 이제 요 시냅스 하나가 보이죠? 요도 시냅스가 있죠? 좋아요. 그러면 요 보시면 요 돌기 시냅스 생성됐잖아요? 요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요 토돔해졌다가 오이 빵빵해졌다가 드디어 막이 생기죠. 분갈을 하죠. 2개로 나눠지죠. 2개가 됐죠. 이제 완전 2개 독립된 2개가 됐죠. 요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해요. 우리 인류의 기억의 실체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 저널에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캡처했는데 이거 보시면 뭐라냐면요. Dendritic spine increase with learning. 우리가 학습함에 따라서 이 돌기가 자란다는 말입니다. 자, 보여줄까요? 이거 보세요. 이 돌기만 보세요. Before learning. 자, 학습을 하기 전에는 살짝 나왔죠. 자, 보세요. After learning. 학습을 한 후에는 보이죠?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학습입니다.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이게 어느 정도 빨리 나오면 10분 만에 2개 갈라지는 것도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재밌게 들으시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구체적으로 해마에 있는 신경세포들 이런 거 많이 일어나요. 오,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신경세포입니다. 이게 손에 있는 푸키네 세포인데, 자 보세요. 이 신경세포 하나가 요거 이제 신경세포 세포체가 있고, 자 이게 전부 다 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보시면 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거에 미토콘드리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속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렇게 세포막이 뻗어나갔고, 오이 가지 있었죠? 오이 가지 보세요. 가지 보죠. 근데 잘 보시면 이 하나의 세포에서 나온 가지끼리는 접촉하지 않아요. 시냅스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에 다른 신경세포가 있다면 가지가 쭉 나오죠? 오이 막이 임실 치즈처럼 찍 나와갖고 요 만날 때 여기서 돌기가 나와서 요거하고 키스하듯이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돌기가 몇 개냐 하면 이 세포 하나의 돌기가 10,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진을 1시간을 봐도 안 지쳐요. 너무 즐거워요. 이 자료는 실제 이 브레인에 혈관을 그냥 찍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브레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면 이 혈관 보이죠? 뭐 수만 개도 넘을 겁니다. 그 모세혈관 중에 하나가 막히면 뇌졸중. 혈관 생성은 인체 생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브레인에서는 특히 혈관이 엄청 잘 생깁니다. 유산소 운동할 때. 특히 유산소 운동할 때 많이 생기는데, 자, 우리 브레인이 뭐냐, 여러분들 사고 실험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세포를 다 빼냈잖아요. 세포를 빼고 혈관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 브레인은 어떻게 됐냐면요. 자, 밀가루 반죽, 세포가 필요하잖아요. 신경세포를 밀가루 반죽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자, 붕어빵 구울 때 여러분들 주전자에 밀가루 쭉 붓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저다가 밀가루 반죽을 쭉 부어보세요. 그럼 이런 젤리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우리 브레인입니다. 자르면 무수한 혈관들이 나오겠죠. 그 밀가루 반죽을 다 빼내고 특수 촬영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브레인이 뭐냐? 저 수많은 모세혈관 중에 한두 개만 막혀도 놀랍고 참 묘한 느낌이 들어요. 저게 우리라고 생각하면. 저게 산소하고 포도당이 다 공급이 되잖아요. 그게 잠시 5분만 피가 안 통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질식하죠. 10분만 산소가 안 통하면 회복이 된다 해도 반신불구 도저히 살아가기 힘들어지죠. 산소가 중요하다는 걸 긴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저걸 보면 저렇게 많은 혈관들이 왜 나와 있느냐. 모든 세포, 신경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산소, 우리 브레인이 필요한 물질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산소하고 글루코스. 그래서 여러분들 입시철에 짧은 시간에 빨리 머리가 돌아갈 때는 설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 걸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파인, 이거는 실제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요 돌기 스파인 있고 속에 이렇게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책에 있습니다. 제가 쓰는 그림으로 읽는 내과학의 모든 거. 그 책에 있는 자료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행동을 보잖아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럼 보면 이 사람은 책을 읽으려면 문장을 이해해야 되죠. 그런다는 게 뭐였어요? 브레인이 하는 거죠. 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아마 신경세포가 한 이미지를 보는데도 수억 개가 넘는 신경세가 가담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 일부를 요렇게 띄내가 보면 국부신경회로가 있죠. 층이 6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면 이제 하나의 신경세포를 꺼내는 거죠. 요거 보시면 결국은 요거에 있는 돌기가 요 신경세포 하나당 몇 개? 10,000개나 있다는 거예요. 요 돌기, 요거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신경 펄스를 만들어요. 요게 몇 미리볼트냐 하면 대략 110mV, 100mV니까 0.1V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전지에 거의 한 10분의 1. 어이, 상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우리 브레인 전체가 쓰는 에너지는 얼마냐 하면요. 97W입니다. 100일 전등 100W 있잖아요. 100W 전등 하나입니다. 우리 브레인이 쓰는 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브레인만한 인공지능을 만들 때, AI로 만들 때 한 도시가 쓰는 전기량이 10분의 1 정도로 씁니다. 지금 모든 AI 문제가 뭡니까? 전력이 문제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 브레인은 그게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에너지를 갖고 챗GPT 하는 능력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브레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 브레인이 위대한 건 뭐냐 하면 뭐 계산을 잘한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동일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챗GPT의 1000만분의 1 정도밖에 에너지를 안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인간 브레인이 위대한 점입니다. 왜
에너지를 이렇게 적게 쓰고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병렬로 프로세스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5억 년 동안 진화되어 온 겁니다. 오마이사이즈. 챗GPT가 우리 호모사피엔스까지 올 때 물고기에서부터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까지 오는 동안에 5억 년이 걸렸습니다. 물고기부터.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지구 표면을 장악할 때까지 5억 년이 걸렸는데, 그 5억 년 동안 우리 호모사피엔스까지 올 때 동안에 우리가 했던 시행착오, 트라이 앤 에러,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갖고 우리는 최적화된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머신을 장착하게 된 겁니다. 결코 우리가 계산이 빠른 거 아닙니다. 단순한 컴퓨터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컴퓨터, 어떤 AI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의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경험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책을 왜 작심하고 공부를 하고 싶으냐 하면, 경험을 하는 거하고 자동 반응하고 이 물고기에서 인간까지 올 때 이 브레인의 진화는, 신경 시스템의 진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자동 반응과 경험. 거의 90%는 자동 반응으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 반응이 합니다. 자, 우리 브레인은 크게 두 가지로 작동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다 아시죠? 자, 의식은 뭐냐면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무의식은 뭘 하느냐 하면 자동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까지는 누구나 다 캐치를 해요. 근데 이 자동 반응을 너무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자동 반응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대규모 참조하는 겁니다. 자동 반응을 갖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냐 하면, 어떤 중년의 남자입니다. 건실하고 아주 가정적인 어떤 중년의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조금 유전적으로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도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자기 돈으로 갖고 다 하다가 안 되니까 회사 돈을 설정해 갖고 메까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실화입니다. 이거는 도박을 하다가 그런 일이 뭐 간혹 뉴스에 나오잖아요. 못 바꿔내니까 회사 돈을 쓱싹 해갖고 메까이다가 이제 와이프도 이제 눈치챌 위치까지 왔고, 처가 쪽에도 우리 이 사위가 아주 건실하더니 요즘 조금 뭐 가정 불화도 있고 좀 자꾸 불안해져. 이제 감 잡았겠죠.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막가했다가 이제 엉망 스트레스 받겠죠. 저 사랑스러운 와이프한테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장인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걸 몇 년을 보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일은 내가 장인어른, 와이프 다 장인을 모셔놓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코너에 몰렸다. 그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려고 작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깨어나 봤더니 자기가 경찰서에 있고 피 묻은 식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깨봤더니 내일 내가 이 모든 두려운 가정이 파탄이 나든 어쨌든 나는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몰렸고, 그래서 가족 장인들은 다 불러갖고 이걸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 바로 그 전날 밤에 꿈을 꾸다가 깨보니 자기가 식칼을 들고 있고 경찰서에서 식칼을 들고 있는데 피 묻은 식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이 책에 나온 실화입니다. 그 사람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요거 굉장히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꿈은 대부분, 저도 저 유튜브에 많이 했습니다. 꿈은 대부분 서파 수면이 아니고 렘 수면에 일어납니다. 우리 렘 수면은 하루에 한 5번 오는데 렘 수면을 다 모으면 한 90분쯤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우리는 꿈을 꾸는 브레인 상태, 렘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하루 저녁에 한 20가지 이상 꿈을 꿉니다. 그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꿈인데, 지금 요 사건의 꿈은 렘 수면의 꿈이 아니고 서파 수면 상태의 꿈이었어요. 근데 서파 상태의 꿈은 요거는 조금 사람들 조금 착각하는데, 서파 수면의 꿈을 꾸느냐? 꿉니다. 서파 수면에도 꿈을 꾸는데 꽤 많이 꿉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면, 그 꿈은 우리가 보통 꿈을 꿨다 했을 때 그 꿈하고 완전히 그 내용이나 형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서파 수면의 꿈은 인명기 환각이라 부릅니다. 꿈을 많이 꿔요. 꾸는데 여러분들 낮잠을 한 30분 자도 꿈을 꾼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브레인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렘 수면에 들어가려면 밤에
서파수면 단계가 한 40분이 지나야 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낮잠을 자갖고 30분 정도 들어가고 렘수면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꿈이 나와요. 그때 꿈은 렘의 꿈이 아니고 서파수면의 꿈입니다. 자, 우리가 잠이 밤에도 낮이 아니고 밤에 잠이 들었을 때 30분 내에 꾸는 꿈은 잠에 들자마자 꿈을 꾸는 데 있죠. 그 꿈은 서파수면의 꿈입니다. 서파수면의 꿈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구체적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스냅 사진 같은 장면이 많이 떠오릅니다. 낮 동안의 그 활동의 이 여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 바로 이 사람이 내일 내가 모든 걸 고백해야 되는 그 두려움을 안고 잠을 잤는데 바로 서파수면의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자, 서파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렘수면 때는 렘수면 꿈을 꿀 때는 우리 근육이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싸워도 주먹이 안 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시면 크러치를 풀어놓은 상태예요. 공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꿈 내용이 아무리 황당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파수면은 근육이 이완된 게 아니고 브레인이 쉬는 시간이거든요. 근육은 작동해요. 근데 거기서 영화가 나와보니까 근육이 작동하는 순간에 영화하고 링크되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게 뭐라 하냐면 그걸 목류병이라고 합니다. 오마이사이언스. 목류병은 렘수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파수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바로 목류병.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오래전부터 목류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바로 꿈이 등장한 대로 근육이 작동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나갔어. 자동차 키를 갖고 자동차 시동 걸고 운전을 했어요. 장인어른 있는 집까지 얼마냐면 25km. 25km를 운전해 갔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지. No.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사람은. 따라서나요? 꿈을 꾸고 있는 상태로 25km를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호등이 적어도 10개 이상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조사해봤더니 신호등을 다 그냥 통과한 게 아니고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으면 다 섰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5km 갈 때 뭐 길도 코너가 있고 위험한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돌 하나 안 하고 스탑 사인 다 지키고 교통법규 다 지키고 장이라는 집까지 갔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 중에 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따라하셨나요? 그런데 자, 그렇다 하자. 근데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자기는 꿈을 꾸고 있고 25km 가갖고 장인어른 집에 가갖고 근데 장인어른이 사이를 좋아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도 한도 없어요. 네. 그런데 왜 그 식칼에 피가 묻었느냐? 순간적으로 장인하고 장모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 착한 사위가. 그리고 제 발로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꿈이 깨진 거예요. 꿈을 깨고 제 발로 경찰서 가서 자수한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 책에 나오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나중에 보실 때 그 차트부터 먼저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 책 전체를 들어가는 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25km라면 운전해도 한 30분이 걸리잖아요. 30분 동안을 충돌하지 않고 잠을 자면서 신호등 다 지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 복잡한 신호등 다 그치고 문제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이게 바로 자동 반응 모드입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이제 여러분들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깨야 돼요. 깨어있는 만큼 정교한 동작을 내가 의식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저는 이 사례 하나만 제대로 깨뜨려 봐도 여러분들 무의식이라는 이걸 결코 간단히 안 볼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우리 몸 작동의 거의 7, 80%가 무의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무의식 속에도 무의식으로 가도 어마어마한 많은 걸 굉장히 정교한 몸 동작을 생각 하나 없이 실수 하나 없이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실하고 착한 이 사위가 장인 장모를 그렇게 했느냐? 자, 한번 뒤집어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내가 장인 장모 다 모시고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스트레스 받고 있던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고 있던 내가 도벽이 있어갖고 이런 사건이 있고 파탄 나는 걸 전부 다 까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뭔가 스트레스가 진행되고 있죠. 그 모든 게 의식은 누르고 있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스트레스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해결책을 뭐든지 나 중심으로 본다 그랬죠. 무의식은 나 중심으로 이 문제를, 그럼 이 스트레스가 뭐예요? 고백했을 때 오는 그 두려운, 그 실망했던 그 얼굴들이 스트레스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인을 아예 무효화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어떤 굉장히 흉측한 상황인데, 자 다시 무의식은 오직 나 중심이고 다른 어떤 것도 참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9.11 테러 났을 때 이게 몇 시에 일어났는가 물으면 한참 생각해야 대답하는데, 그때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가,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물으면 즉시 대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를 엮어간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몽유병에 걸린 이 사람도 스트레스 나 중심으로 해결하려면 가장 가깝게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됐죠? 이해됐나요? 전부 다 무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조금만 참도 들어갔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아껴줬던 장인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식이 참조 안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딱 해갖고, 무의식은 바로 내 앞에 보이는 즉각적 정보를 신속하게 결합해갖고 나 중심으로 편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참조하지 않고. 금방 따라왔죠? 그리고 의식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스스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이 하는 일이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두 개의 평형으로 항상 작동하고 있는 두 개의 정신적 메커니즘이 의식과 무의식이고, 그동안에 이제 의식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의식은 뭐냐면, 크게 한 5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장기기억,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각성상태, 그 다음에 생존 회로,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작용해갖고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의식은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세상에 동참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무의식은 스토리를 만들고 의식은 스토리를 실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무의식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80% 정도는 무의식이 작동한다 보면 돼요. 무의식이 작동해도 거의 문제없이, 특별한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데 의식이 개입해갖고 해결할 때는 있는데, 한 90%는 무의식이 그냥 작동해도 그냥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식이 작동 안 하면 전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거는 무의식이 잡아요. 그래도 크게 문제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멀티태스킹이 이때는 가능합니다. 의식하고 무의식은 사실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브레인과학 하는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은 거의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데, 자, 멀티태스킹을 이해하면 우리가 의식하고 무의식을 동시에 작동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빨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책을 할 때 머릿속에 생각이 잘 떠오르죠? 그럼 산책하는 거는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행위하고 걷기하고 생각은 의식이잖아요. 걷기는 행동은 무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도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중요한 걸 제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처음에 들으면 무의식이 이야기를 만든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무의식이 이야기를 만들려면 주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맹목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맹목적으로 만듭니다. 자, 엄밀한 맹목적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몽유병 환자가 결국은 살인을 했잖아요. 그게 짧게 내 중심으로 자동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파국적이죠. 근데 우리가 낮 동안은 이제 의식이 작동하죠. 의식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식은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무의식은 세계를 경험하는 게 아니죠. 자동 반응이죠. 자, 다시 한번 그 스토리만, 헷갈리면 항상 그 스토리를 하나하나 다시 반복을 해보세요. 그럼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시동을 걸었잖아요. 25km를 운전했잖아요. 이건 의식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25km를 운전할 때까지 교통법규 다 지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하나도 개입 안 해도. 놀랍죠? 그런데 뭘 못했어요? 경험을 못 했죠.
바깥 경치도 못 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물을 수도 없고. 따라오셨나요? 의식은 뭐냐 하면 의식은 느리고 의외로 단점이 많아요. 근데 의식이 AI도 흉내낼 수 없는 게 의식이 하는 경험입니다.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몽유병 걸린 사람이 25km를 운전해갖고 그 사건 일어나는 모든 단계, 꿈을 꾸면서 그 모든 단계를 자동으로 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좀비라 그럽니다. 자, 좀비 영화 보셨죠? 금방 이해되죠, 이제? 좀비가 살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좀비한테 물어보면 좀비가 대답 못하는 게 딱 하나요. 지금 너 느낌이 어때? 물어보세요, 좀비한테. 그건 대답 못해요. 이제 명확해졌죠? 바로 우리 브레인은 두 가지로 있는데 자동 반응을 하는 게 신속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요. 그걸 습관이라 불러요. 근데 습관화된 거는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간단해요. 좀비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좀비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의 느낌은 뭐야? 혹은 너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어? 이런 질문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알았어요. 제가 최근에 다른 데서 유튜브 한 것 중에 가장 이런 예가 있습니다. 경험한다는 말하고 느낀다는 말은 같은 비유입니다. 특히 경험한다는 말을 잘 따라오셔야 지금 이 예일드 교수가 썼는 그 무의식이란 이 대단한 책의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경험한다는 말 알아야. 슈퍼컴퓨터가 일기예보를 예측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일기예보 그렇잖아요. 경험을 할 것 같으면 슈퍼컴퓨터 경험했으면 흠뻑 젖어야 돼요. 자,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울잖아요. 이게 경험입니다. 만약 AI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슬픈 이야기를 읽혀줬을 때 AI가 눈물을 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세계 속에 동참을 하고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AI가 할 수 없어요. 이게 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토퍼 고어 같은 사람은 이건 제가 다른 채널에서 한 2번을 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발전해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브레인 과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비는 결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자동 반응은 결코 경험을 할 수 없어요. 자, 경험을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경험을 해요.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세계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뭐냐면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를 살아간다는 말하고 세계를 경험한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따라오셨나요?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세계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세계를 살아가는 것 동시에 우리는 두 개가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세계를 살아가는 모드예요. 몽유병처럼. 그게 더 빨라요. 그럼 몽유병 같이 무의식적 자동 반응이 왜 우리 브레인에 이렇게 중요하게 있느냐 하면, 자, 그걸 어떻게 얘기하지만 그걸 습관이라고 그래요. 습관적 행동이라고 그래요. 몽유병은常의 습관적 행동 같아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습관적 행동할 때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왜 의미를 모르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그 능력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의미를 묻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는 의식화되고 어마어마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엄청 들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서 죽고 사는 이거는 초 단위로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빨리 반응해야 될 때는 의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모드를, 이걸 이제 브레인에서 뭐라 하냐면 하이 스피드 패스, 로우 스피드 패스라 그래요. 편도체로 연결된 거는 속도가 중요했던, 뱀이 있는데 저거 뱀인지 뭐 새끼 토막인지 따져 물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하이 패스예요. 빨리 통과해야 돼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빨리 프로세스 해야 돼요. 그게 자동 모드예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 빨리 하는 게 실제로 1시간 동안 또 빠르게 모든 걸 탁탁탁탁 맞춰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뭘 못하느냐,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경험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를 느끼고 세계를 경험한다는 이 말 속에 브레인 과학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느낀다는 게 참으로 다층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의식이라는 이 책을 심층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싶으면 먼저 의식하고 무의식이 브레인에서 도대체 브레인 전체가 어떻게 되고 대략 어떤 전반적인
그 윤곽들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브레인 보면 요거 신경세포가 있고, 예, 이렇게 뉴런이 있고 다리 여기 됐다는 거죠. 예, 주로 나트륨하고 칼륨 마지막에 이온 채널이 열리고 합니다. 결국은 요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 시냅스에. 그러면 액틴 포텐셜 아까 110mV 생긴다 그러잖아요. 주로 나트륨이 딱 들어와서 생겨요. 칼륨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 칼륨하고 나트륨에 들어가고 나오고 따라서 신경세포 들어와서 110mV 펄스가 팍 생겨요. 이 펄스가 1초에 많게는 한 1000번까지 생기고 가장 적을 때는 1초에 10초에 한 번 정도 생기고 많게는 1초에 한 1000번 정도 생겨요. 그리고 보통 우리 정신작용에는 몇 번 생겼냐 하면 보통 한 60번, 70번. 이걸 이제 감마파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결합할 때는 감마 펄스가 나와요. 지금 최근에 연구 중에는 임종 때 마지막 그 임종 바로 직전에 감마 펄스의 브룩스루가 일어난다는 게 지금 최근에 보고되고 있어요. 그럼 아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짜 저 모를 다른 세계로 내려갈 때 우리 브레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붕괴되기 전에 마지막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면 마지막 대규모 프로세스를 하는 그 흔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려면 이 이온 채널에 나트륨이 들어온다. 지금 나트륨 어디 많아요? 소금이죠. 그래요. 나트륨은 NaCl이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의 신경 전달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게 나트륨하고 Cl, 염소가스입니다. 이 두 개가 Cl은 바로 네거티브 브레이커 역할을 해줍니다. 나트륨은 악셀레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 숙취 있고 막 피곤할 때 뭡니까? 해장국 착 먹고 나면 든든하고 힘이 빡 생기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해장국에는 짜잖아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트륨이 많아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바로 혈관이 삼투압이 없어서 혈관이 땡땡해져요. 커져요. 그러니까 혈류가 많이 흐르니까 산소가 많이 공급되니까 쌩쌩하게 잠깐 느껴지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됐죠? 그래서 나트륨은 뭐냐? 왜 나트륨이 이렇게 중요해졌느냐? 바로 우리가 생각, 바로 액틴 포텐셜이 생기는 이거는 그 결정적인 엘리먼트가 나트륨인데 그 나트륨은 바로 바다에 있었고 바로 우리의 생각은 태고의 파도 소리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40억 년 전 태초의 바다의 파도 소리가 어쩌면 우리 생각의 기원입니다. 바로 저 나트륨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료인데 요 출제가 You are in the fish라고 요거 이제 국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2억 년도 더 된 상어, 가오리, 연골 어류. 이 연골 어류하고 이게 진화적으로 굉장히 빨리 출현을 합니다. 어류가 보통 5억 년 전에 출현했고 저기에는 연골 어류쯤 되면 3억 년 이전에도 나옵니다. 그럼 대략 3억 년이라 합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억 년 지났는데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브레인에 있는 신경, 미주신경 같은 세계 신경은 그 배열이 상어 배열하고 완전히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마이사이언스. 그래서 반드시 공부는 진화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 3차 신경입니다. 요 가지가 3개 보이죠? 요거도. 요 상어입니다. 요게 상어입니다. 상어의 3차 신경에 요 가지 3개 있죠. 3차 신경이 뭐냐면 어텐션 보세요. 치과에 가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치통 앓잖아요. 치통. 그 다음에 눈 주위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 3차 신경은 가지가 3개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게 밑에 있는 거는 만디블라, 막실러리, 옵살라믹. 요건 아주 기본입니다. 해부하겠어. 요 3개가 상어부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상어에 바로 어디냐면 아가미 떡궁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3억 년 지난 우리 인간의 브레인에도 요 순서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소 짓는 거는 상어의 아가미가 벌렁거리는 그 근육신경에서 온 겁니다. 미소 지을 때 물고기한테 고맙다 하셔야 됩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서린신경하고 요게 미주신경이잖아요. 좀 강의 많이 합니다. 보세요. 상어의 아가미 뚜껑 열고 닫았다는 요 신경이나 우리 이까지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3억 년 동안 진화하는데도 요 패턴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시면 자, 예를 들면 이제 이 시각이 있잖아요. 시각이 있는데 망막에서 나오는 시각의 신경 흥분이 여보세요. 7군데나 간다. 우리가 뭘 본다 했을 때 시각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이 7가지 중에 하나가 이 후두부로 가고 비주얼 코텍스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일로 가는 건 뭐겠어요? 하나만 보여줄게요. 요 보면 여기 보시면 상구 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요 피니얼 바디로 가죠. 여기 보시면 피니얼 바디로 가죠. 망막에서. 이게 뭐냐면 송가체가 멜라토닌.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커튼을 치고 쪼매는 에리블도 없고 깜깜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망막에서 희미한 자극만 들어와도 송가체로 가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뭐 긴 이야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시각하니까 이미지만 자꾸 생각하는데 no, 그거는 1구까지 가는 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 하나만 알아도 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점심 또 맥도날드에서 먹었어요. 맥도날드 먹으면 우리 이제 같이 먹는 분이 이렇게 주로 이제 창가를 좋아해요. 뭐 창가 경치 보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바깥 경치를 보기 좋은데 짧게는 오래 1시간 이상 앉아보면 조금 마음이 불안해져요. 민감하게 체크를 해보면 환한 건 좋은데 뭐냐면 햇빛이 이렇게 특히 반사되는 빛은 이 속에 들어가면 뭐냐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해요. 지금 7가지 이 루트를 보시면 뭐 상시 설명하다 아실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당에서 뭔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야외에서 어떤 행사를 하지 마세요. 야외 행사하는 데를 몇 번 가봤어요. 야외 행사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폼 나잖아. 파티도 야외에서 뭐 저 푸른 초원에서 하면 폼 나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3배 이상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많고 햇볕 쨍쨍 내리쬐면요. 햇볕 내리쬐면 우리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다른 반응,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히 봄 햇볕은 더 자외선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봄볕은 며느리 데리고 가고 가을볕은 가을 나들이는 딸 데리고 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왜 생겼나 하면 수백 년 동안 경험해봤는데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요. 그냥 얼굴이 타는 걸 넘어서 갖고 이 안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아늑한 햇빛을 차단하고 이렇게 멀리서 경치가 보이는 이런 쪽에 앉아 있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것도 무의식입니다. 의식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웬만한 야외 행사는 폼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실속이 없다는 거. 인체 생리적으로 학을 좀 해보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시면 제가 1분 만에 브레인이 도대체 구조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짠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그냥 감상만 해보세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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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죠. 다시 백. 자, 이 브레인은 빈 고무풍선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브레인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뭐 그 엄마 브레인에서 엄마 임신해갖고 한 2달쯤 된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빈 묵조무늬가 생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고무풍선 같은 이 속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그걸 내척수액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 물이 내척수액이 서큘레이션 하는데 하루에 한 500cc 만들어내요. 500cc 하죠. 이렇게 만들어내요. 촥촥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초록색 보이잖아요. 이 고무풍선 이 막에 있는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이 분열을 해갖고 이 브레인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브레인은 빈 고무풍선 같은 그 껍질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해갖고 1.4kg의 브레인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 이걸 빈 구멍, 이걸 말하면 뇌실이라고 그래요. 벤트리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2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척 뇌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제3 뇌실 불러요. 그럼 제3 뇌실부터 시작하느냐? 외척 뇌실에 그 다음에 제3 뇌실로 떨어지잖아. 그럼 2는 어디 갔나? 2 뇌실은 어디 갔느냐? 요거는 간단합니다. 외척 뇌실이 2개 있으니까 1번, 2번. 그러니까 한꺼번에 외척 뇌실을 하고 그냥 세 번째 제3 뇌실. 제3 뇌실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살라머스, 시상고 그쪽에 있습니다. 그럼 제4 뇌실이 어디 있냐면 우리 소뇌를 드러내면 그 밑에 있는 호수가 제4 뇌실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요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소뇌가 요렇게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또 중요한 건 뒤에 보시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요 고무막 같은 요게 분열을 해갖고 두꺼워져서 모든 세포, 신경 구조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이제 요 선보가 생기는 거 잘 보세요. 짠! 요 밑에 만들었죠. 글로벌 팔라다스. 요걸 창백핵이라고 그래요. 기타 치고 자전거 타고 하는 대부분 이 운동, 습관 운동. 이 무의식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무의식을 처리하는 습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무의식을 처리하는 브레인 영역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글로벌 팔라다스. 두 번째, 자, 그 위에 덮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위에 덮인 거예요. 요게 푸트만. 푸트만은 뭐냐면 조가비. 자, 조가비 알죠? 요게 라틴 말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이 조가비, 조개 껍질처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이 있었잖아요. 풍선 막에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졌던 게 글로벌 팔라다스. 우리나라 말로 창백핵. 글로벌이란 말은 이렇게
타원형, 원형처럼 생겼고 팔라드스란 말은 뭐냐면 페일이라는 영어에서 나오는데 페일이 뭐예요? 창백한 얼굴 할 때 영어로 PAL이 쓰잖아요. 그걸 팔리덤 해갖고 약간 희뿌름하게 창백하게 보인다 해서 이제 번역할 때 창백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창백핵의 바깥으로 탁 크게 하는 게 조개백, 조개 껍질처럼 이걸 푸토만이라 그래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 푸토만이 바로 우리 무의식의 센터입니다. 특히 무의식 중에 무의식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운동은 전적으로 무의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자, 정리해 볼게요. 운동은 거의 90% 무의식으로 볼게요. 지금 내가 막 온갖 제스처를 치잖아요. 그러면 자, 당신이 10초 전에 취했던 손의 위치를 한번 기억해봐. 임파서블, 불가능해요. 오마이 사이언스. 금방 증명이 됐죠. 자, 지금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10초 후에 당신이 손을 이렇게 움직였다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몸의 자세 내가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 관점에서 보면 자, 우리가 소리 듣는 기억은 소리 들었을 때는 딱 이야기하고 1초 후에도 기억하잖아요. 또 1시간 후에도 저 사람 무슨 말인지 기억하잖아요. 그런 관점 보시면 내 몸의 자세, 이건 운동이잖아요. 운동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바로 이 무의식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박수를 쳐줬던 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의식화되지 않는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 말이 되나? 내가 오늘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었는데 그 행동인데 왜 기억되잖아요. 잘 들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행동은 기억이 되는데 기억이 시작하고 끝밖에 기억이 안 됩니다. 그 중간. 자, 내가 지금 이 자세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네. 요거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 자세 취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기억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초 전에 했던 내 몸의 자세 기억 못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동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게 브레인을 공부 좀 한 사람도 처음에 의아해요. 근데 이게 진짜 대가급쯤 되는 사람은 이걸 꿰뚫어 봐요. 우리의 행동은 시작하고 끝 포인트는 기억이 되는데 시작하고 끝은 한 찰나잖아요. 그 긴 시간, 그건 기억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운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톨게이트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몇 가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집에 와서 딱 생각하면 뭐가 기억나면 내가 오늘 운전해서 왔지. 이거는 기억이 나죠. 운전했다는 건 알죠. 됐죠? 그걸 뭐라고 하면 사실 기억이라 그래요. 그건 사건 기억인데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행동은 기억 안 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럼 당신이 2시간 동안 운전했는 동안에 그 모든 대략 10분 단위로 당신의 몸의 자세가 어땠는가 기억하느냐고. 안 하지. 자,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합니다. 대원칙이 있습니다.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그래서 브레인을 공부하는 대원칙이 뭐냐면 기억 용량은 무제한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뉴스 보셨죠? 그 원주율 파이를 3.14 해갖고 그 끝까지 암기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거 뒤에 1000단위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게임 끝났습니다. 인간의 일화 기억 용량은 무한대라는 게 1970년대 심리학 측정해갖고 다 결정이 났습니다. 기억 용량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운동 기억도 우리가 행동을 기억으로 봅니다. 기억입니다. 이 절차 기억인데 일종의 행동이 기억이 남는다면 우리 기억 용량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분 단위로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행동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은 습관적 자동 반응에 가깝고 그거는 무의식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 세상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세상을 경험하는 거는 의식이 하는 거고 느낌이 동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꼬리에 자, 빨간 거 꼬리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게 그 유명한 쿼다트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쿼다트인데 자, 다시 꼬리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요 빨간 거 오예 오이 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꼬리액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쪽에 토도한 걸 꼬리액 머리, 뒤쪽에 이렇게 나온 걸 꼬리액 꼬리. 이게 뭘 하느냐면요. 한 가지 해드릴게요. 이 꼬리액 머리 쪽하고 프리프론탈 전전두엽하고 연결이 다중으로 더 많이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강박증. 강박증 종류가 수백 가지 됩니다. 이 전부 다 뭐냐 무의식을 처리합니다. 습관 반응, 동작. 자, 강박증 같은 거는 우리 의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딱 조건만 맞으면 칵 하잖아요. 그렇죠? 칵 하는 게 감각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은 대부분 무의식이 자동 처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오이 무의식의 또 대장 중에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요게 바로 편도체, 아미그달라. 자, 노란 거 보셨나요? 노란 거 보셨나요? 제가 이 슬라이드 진짜 좋아해요. 자, 보세요. 노란 거 보세요. 아미그달라. 이렇게 딱딱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이 초록색 이 고무막에서 전부 다 분화돼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요게 바로 뭐냐면 공포, 감정. 요 간단히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것만 30년 연구했는 러두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책도 국내 한 4권 번역됐어요. 그 중에 한 권은 제가 작년도 추천사까지 써줬는데, 이 러두는 이 편도체의 공포 반응, 생존 회로. 요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도체가 감정, 공포한다는 거는 한 30년 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우스가 지가 개나 고양이, 동물이 공포를 느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갖고 지금 브레인 과학에서 큰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쪽은 30년 연구한 이 대학급 학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지가 공포를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고양이 보면 꼬리 내리고 그냥 오줌도 찍 싸고 벌벌 떠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포 느끼는 거 아니냐? 그 공포를 느낀다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저리 벌벌 떠는 거는 뭐냐? 그거는 생존 회로가 작동하는 거다. 공포를 느낀다는 거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경험은 어쩌면 인간의 전유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란 말이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가 벌벌 떨고 오줌을 찍 싸고 두려워하는 걸 우리가 의인화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지는 오랫동안 수억 년 동안 진화되어 왔는 생존 회로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벌벌 떨고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6억 년 동안 5억 년 이상 진화되어 왔는 겁니다. 모든 동물이 천적을 만나면 얼어붙습니다. 강의 안 했던 사람이 무대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뭐 할 말도 잘못 버벅거리잖아요. 그거 얼어붙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생존 반응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가장 코어는 생존 반응 회로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5억 년 동안 진화되어 왔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는 우리 브레인에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그걸 우리식으로 보니까네 지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두려움에 떤다. 두려움을 느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걸 르두가 최근에 썼는 책에서는 그걸 상세하게 그걸 조심해야 된다. 느낄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인간밖에 없을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의식이 되려면, 시각이 의식이 되려면 기본입니다. 자, 망막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50ms 한답니다. 1차 시각 영역까지 가도 의식이 안 됩니다. 어마이사이언스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척도입으로 가갖고 이쪽까지 하척도입 오면 100ms 한다. 0.1초 돼야만이 우리가 내가 본 이미지가 사람인지 뭐 이렇게 다 구분합니다. 100분의 1, 그러니까 0.1초, 10분의 1초보다 짧은 순간은 의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미지를 10분의 1초보다 더 빨리 보여주는데 흉악한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못 느끼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편도체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반응을 해버립니다. 의식하기 전에. 자,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몸이 먼저 알았다. 직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이 먼저 아는 게 있으면 더 빠릅니다. 뭔지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저 사람 깨름직해. 뭔가 이상해. 머리가 쭈삣해. 뭔지 몰라. 근데 적각 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로 편도체에 빨리 처리하는 겁니다. 오이, 해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식 쪽으로 가는 시작이 됩니다. 해마는 바로 사건 기억, 경험 기억.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의식이 됩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해마가 다 전체 의식이 되는 건 아니고 해마하고 DNA 피질하고 링크해갖고 우리가 이제 모든 기억을 추적하고 회상하고 다 하는데 그때는 다 의식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게, 자,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오이, 됐죠. 그 다음에 덮여 있는 겁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요전까지는 90%가 무의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무의식이라는 책을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무의식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DNA 피질이 덮였죠. 이 거대한 DNA 피질에 이어서 작용해서 뭘 한다? 바로 의식이 출현하고 바로 뭘 한다? 느낀다. 바로 뭘 한다? 세상을 경험한다. AI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경험한다는 말은 슬픈 이야기를 읽으면 울어야 돼요. 슈퍼컴퓨터가 내일 폭우가 쏟아질 걸 예측을 한다면 슈퍼컴퓨터는 물에 젖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
크립스 고호라는 이 의식을 연구하는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겁니다. 슬픈 이야기를 읽고 눈물을 흘리는 거는 세계의 그 스토리에 내가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의식은 세계에 동참을 하는 과정입니다. 총알이 날아오면 맞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피가 튀고. 그게 세계를 경험하고 세계를 동참하는 세계고, 그러면 무의식은 뭐냐 하면 세계 속을 살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살아간다 해갖고 꼭 느끼는 거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 몰라도 자동 인형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목류병입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할 수 있어요. 교통법규 다 지키고 아무 문제 없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마지막에 생겼죠. 의식이 개입 안 했더니 바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버렸더니 짧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제거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계 속에 동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세계 속에 동참하고 세계를 경험한다는 문제는 어마어마한 이만한 피질이 필요해요. 세계를 동참하려면 먼저 세계를 감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보여준 데는 세계를 감각하는 데는 없어요. 시각, 청각, 촉각, 세계를 감각해야 돼요. 우리 대뇌 피질의 뒤쪽에 이만한 이 피질 전체가 세계를 감각하는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으로. 그거 세계상을 감각해서 내 앞쪽에 있는 이쪽에 운동을 만들어내는 쪽하고 링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비나 목류병 같은 거는 바로 세계를 감각할 수 없죠. 만약에 그 사람이 25km 운전을 하면서 바깥 경치를 보고 이거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한순간만 생각했더라도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세계를 경험하려면 먼저 세계를 감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뇌 피질이 이 거대한 대뇌 피질의 반이 바로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갖고 세계를 감각하는 거예요. 그 감각이 바로 기억으로 바뀌고 그 기억하고 바로 기억을 참조로 한 지각이 일어나고 지각과 감각과 기억과 이 상호작용 속에서 바로 주체의식이 생기고 그 주체의식 속에서 내가 세계 속을 항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세계는 가치로 물들어 있는 세계예요. 바로 조현병이 걸리면 세계상은 감각은 하는데 그 세계상의 가치가 평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넥타이,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계를 감각할 때 바로 내 주체하고 대상이 1:1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동 반응 좀비는 세계를 경험할 수 없고 세계를 효율적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래서 이 예일대 이분이 참 그 중요한 말을 했는데, 무의식은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뭐냐 하면 이야기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실체화한다는 거예요. 실현한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걸 작업 모드라 그래요. 익스큐티브 모드라 하는데 그게 바로 전전두엽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제가 전전두엽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전전두엽하고 우리가 본 세계상이 결합해야 내 목적지를 향해서 세계하고 타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살인이 일어났던 사람은 세계하고 타협을 못한 거죠. 따라오셨나요? 타협을 못하니까 살인사건이 있고 자기 나머지 인생은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계와 타협을 하면 나는 그 상황을 다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게 무의식이 하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동 인형처럼 실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계하고 타협은 못해요. 세계하고 타협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계 속에서 내가 경험을 하면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울고,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가야 되고, 총알이 나오면 내가 피가 털리면 죽어야 돼요. 이게 세계 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알고리즘은, 지금 AI를 돌리는 알고리즘은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세계를 경험한다면 슈퍼컴퓨터는 바로 일기예보, 폭우가 쏟아질 걸 예측하는 슈퍼컴퓨터는 폭우에 젖어야 돼요. 세상을 감각한 그 세상하고 나의 주체, 나의 목적의식하고 결합을 해야만이 세상을 타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옥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세상하고 세상을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세상하고 타협을 못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짧게 선정적으로 연결하니까 급하게 연결해요. 급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또 뭘 못하면 출처를 묻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자카증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끌고 와갖고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요. 자카증이. 자,
일부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무의식이라는 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는가를 해부학적으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전부 다 무의식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다 무의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의식이 하는 기관을 보여줄게요. 이 전부 다 안에서 일어나는 게 무의식적 습관화 운동, 습관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예, 편도체는 바로 무의식적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도체가 작동하기 때문에 왠지 끄림직해.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끄림직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무의식적입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거의 다 무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마 쪽쯤 오면 일화기억을 통해 갖고 대뇌 피질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대뇌 피질하고 링크되면서 세계를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종이 행성지구에 출현하게 된 겁니다. 40억 년 생명의 진화에서 그리고 5억 년의 척추 동물의 진화의 마지막으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종이 출현한 겁니다. AI는 결코 우리보다 계산은 빨리 하고 더 논리적 추론은 잘해도 우리 말이나 우리들한테 사기를 쳐도 세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